네, 지금 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는 19세 여한, 1년 전부터 반복되는 팔피테이션 주소로 내원했던 분입니다. 밤을 새면은 이제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고 했었고, 30분 동안 지속된다고 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과적 거론은 없었던 분이십니다. 11일 ECG에서는 11일 ECG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의 그 와이드 QRS가 관찰되고 PR 인터벌이 짧아져 있는 수준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어, 이때 델타 웨이브가 V1에서 네거티브 델타가 관찰되는 것처럼 보여서 라이트 사이드가 아닐까 생각했었지만 나중에 이제 케이스를 확인하고 리뷰해 보니 가장 빠른 이제 델타가 나온 지점을 찾아서 확인을 다시 해봤고 V1에서 작은 R이 관찰되는 게 보여서 포지티브 델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드 3에서도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델타로 생각이 됐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카디오메갈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었고 도큐멘트된 ECG는 없었던 상태로 일단 EPS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카테터 포지션은 듀오데 커플러 카테터를 CS 세입하고 두 개 쿼드리플라 카테터를 RV랑 히스에 위치시키고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노멀 사이너스 리듬에서 사이클 랭스는 838, AV 인터벌은 58, 큐레스 듀레이션은 140으로 관찰되고 있었고 히스 포텐셜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RB 페이싱 600ms 중에 에센트릭한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얼리스트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 액티베이션은 CS3세에서 관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300ms의 그 RB 페이싱 중에 VA 블락 사이클 랭스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싱글 V 스타 스티뮬레이션 테스트에서 VA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 내려와서 600에 280ms까지 싱글 V 스타 스티뮬레이션을 내려가고 엑스트리 패스웨이의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의 ERP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VRP까지 내려가는 동안 카드가 유발되지는 않았고 RP싱 600ms 중에는 얼리스트 V 액티베이션은 CS56에서 가장 빠른 걸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RP싱 320ms에서 마스스텔 패스웨이에 안트로그레이드 블락이 생기면서 델타 웨이브가 네로우 QR에서 바뀌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선행하는 히스 포텐셜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RP싱 300ms에서 AV 노드 블락도 같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 A 스타 스티메이션 테스트 600에 300ms에서 SSL 패스웨이의 안테로그레이드 ERP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스터디하는 동안에 인덕션이 되지 않아서 이 아이소프로테놀 인퓨전을 하면서 RB 페이싱을 어, 이제 스터디를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PVC가 좀 나오더니 non-sustained VT가 있다가 그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로 이어지는 소견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의 히스 포텐셜도 같이 관찰이 되고 있었고 타키카디아 사이클링스는 275mS 그리고 H 인터벌 99, HV 인터벌 49, VA 인터벌은 63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 11리드 ECG에서는 PV의 몰폴로지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네로큐아레스 타키카디아가 확인되고 있었고 히스 리플렉티브 V 스트레스 시뮬레이션을 타키카디아 사이클에서 283에서 30ms 정도 앞당겨서 이제 줬을 때 A 액티베이션은 12ms 정도 어드밴스먼트 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그 어드밴스먼트는 사이클링스의 2배로 확인을 했었고 12ms만큼 앞당겨지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에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리얼 액티베이션이 RB 패싱 중에 확인되었고 CS3사에서 RB 패싱 중에 레트로그레이드 A가 얼리스트 확인되었고 RB 패싱 중에서는 CS56에서 얼리스트 안트로그레이드 V 시그널이 확인되었습니다. 싱글 V 스타 스티뮬레이션
중에는 VA 데크리멘탈 프로프티는 관찰되지 않았고 원소 스테인드 VT가 있다가 QRS 타키 네로 QRS 타키카드하고 확인되었고 이때 V 인터벌이 63ms 그리고 V 스타시뮬레이션 중에 V 리셋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타키카디아가 16초 만에 터미네이션이 되긴 해서 엔트로인먼트는 시행하지 않고 않았었고 그래서 레프트 라테랄 엑소스 패스웨이를 레트로그레이드 컨덕션 패스웨이를 사용하고 AV 노드를 안테로그레이드 컨덕션 패스웨이를 사용하는 올소드로믹 ABRT로 판단해서 어블레이션을 계획했습니다. 어블레이션 카테터 포지션은 트랜스셉탈 어프로치를 해서 CS34 근처에 위치를 체크하고 그때 엑서셀 패스웨이 포텐셜을 좀 더 잘 보려고 RV 페이싱 하는 포지폴라 리드를 RVOT로 올려서 페이싱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리 패스를 이제 매핑하려고 RV 페이싱을 하면서 어브레이션 카테터로 이제 매핑을 진행했었고 A 그 액티베이션이 이제 CS34보다 좀 더 앞에 있다고 생각해서 위치에서 RF 어브레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15초 동안 레트로그레이드 SSL 패스의 컨덕션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끊기지 않는 소견이 확인돼서 15초 안에 다시 중단하고 다시 매핑을 진행하고 RV 페이싱 중에 아마 근처에서 오블레이션 해서 그런지 V와 A 간의 그 인터벌이 살짝은 벌어져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블레이션 카테터로 확인된 A 시그널이 좀 더 앞에 이제 위치하는 부분에서 두 번째 오블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15초가량 계속 레트로그레이드 엑스패스의 컨덕션이 지속되는 소견이 나와서 RF를 중단을 하고 다시 매핑을 해서 좀 더 좀 더 앞에서 이제 매핑을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위치에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블레이션 중에는 11초 만에 레트로그레이드 엑스패스의 컨덕션이 블락이 되는 소견이 확인됐었고 그 이후에 VAD가 계속 관찰이 됐습니다. 60초 동안 이제 RF 어블레이션을 하고 나서 델타 웨이브가 이제 사라진 게 관찰이 돼서 20분 정도 어, 옵저베이션을 했는데 이후에 다시 델타 웨이브가 살아나는 것이 확인이 됐었고 아데노신 인젝션을 했을 때 이 인터미디어트하게 델타가 있다가 없다가 해서 아데노신 투약을 했을 때는 또 델타가 이제 다시 보이다가 RV 페이싱 중에는 또 VAD로 이어지는 소견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CS에서 페이싱을 해서 이 델타가 보이지 않을까 해서 디지털 CS에서 페이싱을 했는데 델타가 좀 있다가 또다시 델타가 사라지는 상태가 돼서 매핑 중에 또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에 어블레이션 사이트 근처에서 한 번 더 다시 네 번째 RF를 60초가량 이제 시행을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델타가 더 관찰되지 않았고 디지털 CS 피싱 중에 델타가 더 관찰되지 않았고 아데노신 투약 후에도 알빌 블락이 이제 확인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는 여기까지고 제가 오퍼레이터로서 저런 상황 인터미텐트하게 저렇게 델타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상황이 마주치면은 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서 어블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좀 리뷰를 해봤고 잭만에서 나오는 내용에서는 액세서리 패스웨이 어블레이션에 있어서 세 가지 좀 이제 잘못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A나 V EGM에 액세서리 포텐셜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하나고 또 이제 V의 퓨전이 있는 위치에서 어블레이션 하기가 좋다라는 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로컬 AV나 V의 인터벌이 항상 픽스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세 가지 잘못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경우가 이제 옳지는 않다고 언급하고 있고 그 이유로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이제 오블리크한 주행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블리크한 주행을 보이는 경우에서 라테랄에 좀 더 그 A 엔드가 있고 셉탈에 V 엔드가 있는 경우에 라테랄에서 페이싱을 하게 되면은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그 벡터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이제 액티베이션하는 벡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EGM에서 A 시그널과 같이 X 패스의 포텐셜이 겹치는 소견이 보일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페이싱을 셉터를 사이드에서 A 페이싱을 했을 때는 이게 분리가 되는 소견을 관찰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벤트릭 V 페이싱 중에서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페이싱을 해서 XSL 패스의 포텐셜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가장 좋은 사이트는 이렇게 XSL 패스의 포텐셜이 보이는 어, 위치에서 이제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고, 보통 델타 그 온셋에서 10에서 30ms 정도 앞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런 XSL 패스의 포텐셜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초이스로 V 페이싱 중에 얼리스트 A를 찾았거나 A 페이싱 중에 얼리스트 V를 찾아서 오버레이션 하는 것이 두 번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제 얼리스트 A를 찾아서 그 부분 근처에서 이제 오버레이션을 할 때 그 SSL 패스의 주행 경로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 SSPS의 주행 경로에서 이제 바깥에서 오블리지 하게 되면 페일할 가능성이 높고, 그 오블리크하게 이제 주행되는 경로를 포함하는 위치에서 오블리지를 진행하면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케이스에서도 그 RV 페이싱 중에서는 얼리스트 A가 CS 3사에서 관측됐고, RA 페이싱 중에서는 이제 얼리스트 B가 CS 5, 6에서 관측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메디아 사이드에서 했으면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북에서는 이렇게 트랜시언트한 바이패스 트랙 블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템퍼레처 50도 정도에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 60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퍼머넌트한 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버러블한 EGM에 관찰되는 경우에 적어도 50에서 55도 이상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 사이트를 포기하지 말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 어,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인슈런스 리전을 이제 멀티 사이트로 이제 만드는 것은 지양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이패스 트랙이 잘 끊기지 않는다면 카테터의 컨택을 확인해 보라고 언급하고 있었고, 템퍼러처가 잘 유지되는지, 그 플로스코피에서 연료수를 따라서 잘 붙어 있는지, 그리고 EGM이 5피트 이상 그 앰플리투드가 10% 미만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유니폴러 EGM을 확인했을 때 ST 엘리베이션이 잘 형성되는지 여부 등으로 이제 컨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리뷰는 여기까지 준비하긴 했는데, 혹시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인터미턴트한 델타가 있는 상황에서 뭐 다른 그 팁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런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왜 인터미턴트 델타라는 게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 사이너스 리듬에서 이렇게 델타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이분이 프로그램 컨덕션이 계속 있었잖아요. 레트로그레이드는 없었습니다. VAD가 오블리전 후에 VAD가 또 레볼루션 소리가 아니라 베이스라인의 인터미턴트 델타. 베이스라인은 계속 델타였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터미턴트 델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델타를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타키카디아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예. 레귤레이션 불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 사람은 그 인터미턴트 델타가 아니고 예, 시술 중에 잠깐씩 델타가 예, 잘렸다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네. 인터미턴트 델타라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외래에서 우리가 인터미턴트 델타 환자들은 대부분 타키카디아가 동반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런 컨셉이니까. 네. 파셜 오블레이션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레귤레이션 됐을 때 맞습니다. 어떻게 되냐고 예, 질문. 예, 그게 제가 궁금했던. A 페이싱이든 V 페이싱이든 액세서리 패스웨이 근처에서 페이싱하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안 보였던데 왜냐면 바이패스트에 에너지를 줘가지고 데미지를 줬기 때문에 컨덕션 인터미션 컨덕션 블락을 생기는 거잖아요. 네. 가까운 데서 페이싱하면서 하는 게 방법이고 템퍼레처 타겟 올라갈 때팍 집에 근데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보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림 좀 보고 아까 컨텐츠가 플라시하게 있던 거. 요거 말씀하시는. 예. 지금 스타 펑션에서 들어가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그지? 그러면
카테터 에버레이션 카테터가 있는 위치는 A 사이드야, B 사이드야? A 사이드. A 사이드지. 예. 그럼 타겟이 어디가 돼야 돼? AT랑 엔드, A 엔드, A 네, 엔드를 찾아야지. 네, 맞습니다. 그럼 V 페이싱에서 A의 얼리 액티베이션이 어디 있었어? 그때 CS3사에서 관찰됐었습니다. CS 3, 4? 예, 그런 환자에서는 A 액티베이션이 예, 두 번째 거. 그렇지, 3, 4. 아, 세트. 미신 중, 예, 자, 네, CS3사에서 그래.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사람 잘린 위치는 어디야? 3, 4가 아니야? 잘린 위치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어블레이션 사이트이긴 한데 차착은 3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일상 맞는 것 같아. 조금 좀 1, 2, 4, 진대선 사이 아니거든. 사이가 그거는 오른쪽 보면 3, 4잖아. 아, 거기도 3, 4네. 이게 잘린 위치란 말이지. 네, 아니, 이니셜 잘린 위치가 어디? 파이널은 요 엑스레이가 사실 그게 맞아? 예, 근처에서 발견해서 예, 정확하게 해야지. 하여간 원칙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지. 이제. 그다음 아까 카테터 다시 슬렌트하게 놓여있는 거. 아, 저기서 쓰는 카테터는 우리 쓰는 카테터가 아니야, 저거는. 어, 그, 하나, 디지털 프록시마 사이에 2, 3, 4 들어가 있지. 거기에, 일렉트로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야, 저기에. 뒤에.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 걸 하나, 둘, 셋, 네 개 있는 거라고. 거기에 시그널 잡아서 하는 거, 그런 뭐냐. 잭만이 스페셜라이즈 오더에서 지가 만들어 쓴 카테터라고. 저거는 간격이 넓어가지고 액세서리 패스 붙은색에서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아니 간격이 스페이스가 작으니까. 어? D2를 연결해서 보는 게 아니고 얘 그 버티컬하게 놓여 있는 그거 센싱을 잡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 시그널이 보이는 거야. 우리 카테터 쓰는 카테터는 저거 안 보여. T가 뒤에 두 개가 있고. 그렇지. 네 개야, 네 개. 네 개가 있어, 네 개.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붙어 있는 것더라고.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대단히도 안 돼. 보이지도 않는. 저런 스페셜라이즈 카테탈 써야 저게 관찰이 된다고. 엑셀 패스에. 그냥 우리 지나갔는데 넌 서스테이비티예요 이게? 지나가 보면 보지 마요. 얘는 이거 맞아요? 이게 링킹이 있어 보이잖아. 그지? 에버레스 아니에요? 그거 선생님 말이지. 이 카테터가 문제된 것입니다. 저건 제목 알지? 완성 올라가는 RR 인터벌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알지? 우리 좀 맞습니다. 맞아? 액세서리 패스위가 카테터 건드리는 아니 건드리긴 액세서리 패스위 타고 A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인덕션이 고 봐 저기 사이클렉스가 두 개가 같아 다르잖아. 인덕션이 되고 인덕션에 인덕션대로 가고 밑에는 밑에를 만든다. 아니 에버레이션 있었던 것 같은데 LV 에버레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두 개를 있어. 왜냐하면 사이클렉스는 좀 달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택해 사이클렉스 더 길잖아. LV 있을 때 길어 보이는데 이거 알지? 이게 좀 더 길어 보이긴 합니다. 아니 위에 아니, 이게 봐봐 이게 아, 그렇지 A 봐봐 그래 빨리는 아닌 것 같아요. A로가 타키카드는 인덕션이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PVC가 따로 건 나오고 NSBT 인덕션 한 건 아닌 것 같고 카드 중에 그리고 피스하고 A하고는 커플이 맞는데 V만 따로 아까 리셋한 것도 나가는데 괜찮은데 이거 히스리컬 리셋 맞아요? 퍼레스 모양이 되게 똑같은데 근데 피스가 안 보이잖아. 피스 문제 아니지
약간 수정된 좀 보이긴 하는데 그거 있어. 다시 한번 매저 해봐야 될 거예요. V 리서치라는 혈액 많이 좀 바꿔봐. 안 잘렸으면 아, 예. 좀 멋대로 랩핑을 다시 해요. 업랜디즈하고 피스하고 포스트 서프하고 사실 로컬하게 거기서 살짝 벌어져 있고 옆에 발열은 뭐 결국은 크게 포스트 타임은 상관이 없는데 정말 큰 실수했을 때가 뭐 업랜디즈 위치나 포스트 세타임인데 모르고 그냥 포스트를 계속 지지고 있으면 포스트 타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꼭 거기 그 터치 하는데 뭐 한 2, 30초도 안 걸리지 않고 딱 해가지고 확실히 그 근처에 에어리어라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그 로컬 매핑을 다시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거 현장은 사실 바로 옆에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아까 오블레이트만 해보니까 슈스가 아래로 빠져 있잖아요. 이 컨택 포스도 중요한 팩터인데 어블레이션 팁하고 슈스 팁 사이가 가까워서 컨택 포스는 좋아지거든요. 다가 안 될 때는 슈스를 좀 밀어놓고 스킬 찢어지지 않아요. 웰던이 됩니다. 팟캐스트 바꿔보는 것도 또 방법이 필요하네요. 라이즈 컵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끝내시죠? 네, 감사합니다.